보소 반갑습니다. 작은 사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스마일2라는 영화예요. 왜 스마일1은 넘어가고 스마일2를 리뷰를 하냐. 제가 어제 스마일2 영화를 그냥 심심해서 봤거든요. 리뷰하려고 본 게 아니고. 1 때는 일반적인 오락성 공포 영화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2를 보니까 메시지가 꽤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2는 리뷰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영상을 틀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영화는 좀 그걸 뒤틀어가지고 웃는 얼굴이 침 뱉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스갯소리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웃는 얼굴이라는 게 사람을 되게 안심시키잖아요. 근데 그 웃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가 확인시켜주지 않죠. 그래서 우린 지금도 가짜 웃음을 짓고, 그리고 누군가의 가짜 미소 앞에서 속습니다. 그 가짜 미소를 짓는 사람은 누구보다 크게 울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스마일2는 호러 영화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영화인데, 그런 스토리보다 좀 더 무서운 게 저희가 매일 짓고 있는 가짜 웃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일단 영화 기본 정보는 2024년 개봉한 영화예요. 러닝타임은 127분, 2시간 7분짜리 영화죠. 항상 보는 영화마다 127분짜리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야하진 않고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잔인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브링 허 백 같은 잔인함은 아니었어요. 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던가 좀 억지 잔인함이라 해야 되죠. 약간 그런 느낌의 잔인함이라서 그렇게 크게 저는 고어다 생각 안 했습니다. 영화 맨이나 서브스턴스 같은 종류예요. 1편을 안 보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2는 나오는 공포 요소만 똑같지 스토리는 완전 별개의 스토리예요. 초강스포 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스포 단계도 상관없으시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보고 오시면은 더 재밌게 저와 의견을 나누실 수 있겠죠. 영화 내용이나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나오는 공포 요소는 스마일이라는 엔티티가 있어요. 괴물 같은 존재인데 사람의 정신을 조작해가지고 스스로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괴물입니다. 미국 도시괴담 같은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건가 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마일 엔티티를 빼놓고 영화를 봤어요. 당연히 이 호러 영화 자체는 그 스마일 엔티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스마일 엔티티라는 게 없었어도 주인공인 스카이는 비슷한 엔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줄거리 요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스카이 라일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스타예요. 따지고 보면은 테일러 스위프트 정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탑스타입니다. 스카이가 어느 날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돼요. 그때부터 어디선가 웃고 있는, 진짜 무섭게 웃거든요. 이렇게 무서워. 웃고 있는 기괴한 존재들이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웃고 있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피폐해지게 만드는 게 이 영화에서는 스마일 저주라고 그러거든요. 스마일 저주는 1편이랑 똑같이 저주에 걸린 사람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한테 전염이 돼요. 전염당한 사람의 정신을 붕괴시켜가지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 목숨을 끊는 거는 꼭 다른 사람 앞에서 끊어버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또 전이가 돼야 되니까요. 스카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가 않아요. 스카이에게는 걸려있는 투어 일정이라든가 자본금, 책임도 많고, 그런 헛소리를 할 거면 빨리 무대 준비나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스카이라는 사람 자체가 1년 동안 활동을 쉬었어요. 차량 사고도 있었지만 마약 중독이었거든요. 마약을 겨우겨우 1년 동안 끊고 이렇게 다시 무대로 나온 건데, 얘가 지금 혹시라도 다시 마약을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스카이의 말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냥 점점 미쳐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스카이는 이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스마일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랑 접촉을 해서 자신의 과거와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 트라우마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줄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말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스카이는 목숨을 끊어요. 스마일이라는 엔티티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벗어날 방법이 있다느니 뭐니 해도 그게 결국은 다 스마일 엔티티의 장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스마일 엔티티의 설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스마일 엔티티에 감염이 되면은 그냥 무조건 죽음을 맞이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 안에서 재미있는 메시지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스카이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스카이가 굉장히 유명한 팝스타라 그랬잖아요. 스카이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본인에게 걸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관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스카이는 단순한 스마일 저주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카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연예인이에요. 스카이한테 짊어져 있는 거는 단순히 스마일 저주가 아니고 팬들의 기대, 스태프들의 기대, 상업적 이미지, 미디어가 만들어낸 우상으로서의 자신이었죠. 스카이가 본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는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집 안에 있을 때 혼자 있는 본인의 모습밖에 없었어요. 밖에 나갈 때 항상 왕관을 쓰고 나가니까 그 왕관의 빛과 무게에 맞게 항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왔던 거죠. 스카이의 어머니라든지 제일 친한 매니저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진작에 스카이의 말을 들어줬다면은 이럴
이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겠죠. 저도 포함해서 인터넷이나 SNS 같은 거를 보면은 저희는 유명인들한테 굉장히 완벽을 요구하잖아요. 완벽을 요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좀 뒤틀린 행동을 한다거나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끼치는 영향들이 꽤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칩 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음주가 아니게 돼버리는 안 좋은 사례를 남겨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당연히 사람들은 질타를 할 수 있지만 팬심으로서도 조금 무리하게 아프지 말고 웃고 있어줘, 아니면은 슬퍼하지 말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웃어줘, 지금 너의 모습이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야, 변하지 말아줘 라는 그런 느낌의 개인이 좋아하는 감정으로서의 완벽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연예인이라든지 공인들을 생각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고요한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카이는 그 왕관을 벗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본인한테 너무 무거운 왕관이었고 부담감도 너무 컸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무대 위에 올라간 스카이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연예인 스카이가 아닌 인간 스카이로서 사람들이 날 좋아해준다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하지만 스카이가 왕관을 벗는 순간 연예인 스카이가 아니고 인간 스카이로서 사랑받지 못하게 될 순간이 두려워져가지고 왕관을 벗지도 쓰지도 못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스마일2에서 반복되는 상징은 웃는 얼굴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엄청 무섭게 웃는 거. 그 웃음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미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 사람 되게 웃음이 예쁘다는 그 미소. 누가 봐도 넌 됐어, 난 널 조질 거야 하는 그런 미소를 띠고 있어요. 살인 미소인데 찐 살인 미소. 그 웃음 자체는 되게 기괴하고 끔찍한데 웃는 형상 자체는 사실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표정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 이 영화의 제목 스마일, 미소는 사회적 생존 수단이에요. 웃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무표정하다거나 자기가 좀 불쾌하다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 왜 이 사람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지? 라고 성숙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본인의 감정에 진실되지 못하면 언젠가 그 억압은 터져버리고 말겠죠. 제가 스마일 엔티티를 빼고 이 영화를 봤다 그랬잖아요. 스마일 엔티티를 뺀 이유가 그 스마일, 웃는 얼굴 자체가 그냥 되게 저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영화는 스마일 엔티티라는 그 괴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웃고 자신의 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고 웃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생각했거든요. 이 영화에서 저주는 스마일 엔티티가 아니고 사회적 가면이라고 봤어요. 웃고 있지만 죽어가는, 웃으면서 죽어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의 형상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늘 사람들은 괜찮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안 괜찮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나는 진짜 안 괜찮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를 항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인지 아니면은 개인의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결국은 나도 그때 안 괜찮았는데 괜찮다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자체가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웃지 않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어떨까라는 사회가 된다면은 이런 스마일 엔티티는 여기 존재할 수 없겠죠. 실제로 사회에서도 그렇게까지 또 웃음을 강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힘들면 힘들다고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 리뷰에서 그랬듯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보다 저희의 힘듦을 들어주는 사람도 많고 상대방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사회지만 이 스마일2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심지어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풍자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가면이라는 미소의 저주는 결국 우리가 감정의 진실을 억누르고 살아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결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해방인가 또 다른 희생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카이 입장에서는 해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의 목숨으로선 희생자지만 스카이 입장에서 모든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마지막 죽음이라는 요소밖에 없었어요. 스카이가 무대에서 마지막에 웃으면서 목숨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면 그 모습 자체가 자신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고민한 스카이만의 최종 결정이라고 본다면은 그건 스카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행복한 선택은 맞거든요. 사실 뭐 극단적 선택이라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스카이 입장에서 그냥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스카이 입장에서는 이건 해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너무 힘이 들더라도 억지로 웃지 말고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시니컬함을 즐기세요. 저가 항상 그러는 것처럼 본인이 힘든데 억지로 웃으면 그게 더 힘이 들거든요. 그냥 힘들면 진짜 개같이 힘드네 이러고 그냥 털어 넘기시면 됩니다. 절대로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격려를 해버렸네요. 다시 결말로 돌아가겠습니다. 영화의 후반 스카이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제 직면을 해요.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차 사고로 잃고 자신이 마약 중독이었던 것, 육체적 흉터라든지 그런 트라우마에 직면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트라우마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멘탈 케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스카이는 진작에 너무 받는 기대도 많고 주변 사람들, 스태프들, 팬들도 스카이한테 항상 완벽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카이의 그런 힘든 모습까지 들어줄 여유가 없었어요. 스카이의 주변 인물들도 다 본인의 사정이 있었거든요. 물론 목숨으로 따지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겠지만 그 주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스카이가 당연히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스카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은 큰 엔터 사업에 들어간 투자금이라든지 친목, 인맥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실과 득을 따지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저주를 끝내려는 선택을 해요. 그 끝내는 방법은 털어놓는 거 이미 했습니다. 스카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극단적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죠. 그 미소가 스카이가 본인이 해방되겠다라는 미소인지 아니면 스마일 엔티티 때문에 지어버린 미소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 스카이는 스스로의 역할을 내려놓고 본인의 내면과 화해하게 됩니다. 왜 나는 나 자체를 좀 더 여유롭게 두지 못했나, 왜 이렇게 나 스스로도 몰아붙였나, 그리고 이렇게 몰아붙여놓고서 남한테 나를 좀 봐달라고 강요했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카이는 본인의 목숨을 끊게 되는데, 영화는 스카이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죠. 스마일 엔티티, 미소의 저주는 또 다른 인물들에게 옮겨가요. 아티스트로서, 사람으로서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인물의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 영향이 저희한테도 오잖아요. 심지어 스카이는 1년 만에 하는 첫 컴백 무대에서 수많은 본인을 사랑해주는 팬들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으니, 팬들이 받는 충격이라든지 스카이의 어머니, 스태프들이 받는 충격 또한 엄청나겠죠. 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날 거예요. 저런 탑스타가 컴백 무대에서 목숨을 끊는다고? 저렇게 끔찍하게? 이런 충격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여파가 많이 퍼질 거예요. 물론 스마일 엔티티라는 거는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한테 전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팬들한테 스마일의 저주가 모두 전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스마일의 저주가 없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팬들은 그 죽음의 모습을 눈앞에서 본 것 때문에 트라우마라든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저렇게 목숨을 끊었다 라는 그 충격 때문에 감정이입이 굉장히 크게 돼가지고 비슷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저주를 빼고 다른 생각을 해본다면, 그 왕관은 결국 또 계승될 거잖아요. 연예인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사랑받는 모습들, 그런 왕관은 스카이가 목숨을 끊었다 해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다른 탑스타가 나오고 글로벌 스타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 왕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 팬들의 사랑,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 왕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본인 스스로밖에 없는데, 사실 저라도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는 선택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랑받는 마음이라든지 본인에게 오는 기대와 관심 자체를 스스로 끊어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거기 있어서 조금만 더 성숙하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오는 행복들, 내가 더 크게 느끼는 행복은 결국 나 자신이야. 사람들이 기대를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난 나대로 살래 라고 하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고, 목숨을 끊는 것보다 안 좋은 선택은 없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안 좋은 생각들이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런 왕관들, 마음의 무게들은 내려놓고 본인이 즐겁고 행복한 일을 향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돈이나 명예, 지위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사실 뭐 저도 되게 라일리 같은 그런 삶을 꿈꾸는 한 명의 일반인으로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되게 딱하더라고요. 라일리는 정신적으로 핀치에 몰릴 때마다 머리를 막 쥐어뜯거든요. 저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진짜 심하면은 머리를 뜯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제가 핀치에 몰려있는 줄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톱스타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톱스타란 삶을 그 스마일 엔티티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와닿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우울해, 뭐 때문에 우울해,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하는 게 힘들어라고 그 톱스타의 삶이 사실 이 정도로 무겁고 힘들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야 그래도 톱스타인데 그 정도 왕관의 무게는 견뎌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스마일 엔티티라는 게 들어가니까 진짜로 저 귀신이랑 괴물이 저거 웃으면서 쫓아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네, 진짜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스마일2의 톱스타가 몰락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 것 자체를 되게 요소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스마일2는 단순한 호러가 아니에요. 오늘도 억지로 웃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경고라고 볼 수 있겠죠. 경고까지는 아니고 좀 계속 그렇게 웃고 있으면 여기 쥐나 좀 쉬어, 이런 느낌의 조언, 괜찮아 라고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웃어야 해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내면의 목소리, 그게 사실 스마일의 저주일지도 모르죠. 저희 현대인들은 모두 스마일의 저주에 걸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기 위해 애쓰는 걸까요? 그냥 적당히 좋은 사람이 되자고요. 저희한테 소중한 사람 앞에서. 스카이처럼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왕관을 다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면은 저희 가게에 와주시는 분들,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화를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등등, 그 다음에 저희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기대와 자기 검열으로 짜인 무형의 왕관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니는 회사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본인이 꾸린 가정들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되게 큰 왕관을 쓰고 계실 거예요. 벗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책임감이라는 건 들고 있어야겠지만 그 왕관은 책임감이 아닌 부담감이에요. 그 부담감이라는 왕관을 벗는다 해서 여러분의 가치는 줄지 않으니까요. 왕관을 벗으면은 부담감을 내려놓는 거지 책임감은 얼마든지 들고 있으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훌륭하게 왕관을 내려놓고 본인 주변 사람들 힘듦도 들어주고 나도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마일 1보다 스토리나 연출이 훨씬 깊어졌어요. 특히 그 연출면에서 상당히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오락성 공포 영화로 보기에도 너무 최고예요. 진짜 강추합니다. 이건 한번 꼭 보세요. 그 귀신들의 모습이 그 웃는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 애들이 스카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와서 어떻게 얘를 몰아붙이는지 그 과정들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잔인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잔인한 거 나올 때 이렇게 눈 가리고 귀 막고 하면은 볼 수 있다고. 충분히 재밌는 그런 스릴러 공포 영화라고 보시면 되세요. 공포 영화 중에 인시디어스 1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 갑자기 스마일 2가 너무 땡겨서 어제 봤고요. 다음에 리뷰할 영화는 영화 헐이 되겠습니다. 헐이라고 해야 되나? 허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영화를 리뷰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안 보신 분 계시면은 그 영화 보고 다음 리뷰할 때 저희 같이 생각을 나눠보기로 해요.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오늘도 해해실실 웃고 다닌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 쪽!